네, 10분 안에 투파보는 중국 증시 코너죠. 10미니 차이나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로 급격하게 이제 방향을 틀면서 네. 아시아 통화와의 전반적인 변동성을 막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위안화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증시에도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금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어요? 일단은 먼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약세적인 분위기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메모리얼 데이였지만 제가 전날에도 말씀드렸듯 지금 중국 시장 내에서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전날에 있었던 이제 BRD 같은 경우에 대폭적인 할인이나 관련돼 가지고 시장이 약간 혼조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위안화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골드만삭스에서는 위안화의 강세가 1%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중국 시장에 3%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달러 약세가 심해지면서 달러 약세에 따라서 아시아권 통화들에 대한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7까지 현재 지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반년 만에 최고치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1,360원을 전날 찍고 1,370원대로 나오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현재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메이투안 같은 경우 실적 발표상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매출은 866억, 전년 대비 18% 정도의 성장, 그다음에 수익성 개선도 조금 더 뚜렷했고요. 조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6% 정도 가까이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지금 메이투안이랑 징동 같은 경우에는 배달업계의 전쟁이 현재 지금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지금 추후에 있을 수익 마진이 깎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도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부동산 관련돼서 신규 주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1% 정도가 빠졌었지만 기존 주택 관련돼서 일선 도시들 중심으로 베이징이라든지 선전 등에서 조금 더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이 단기적인 바닥을 좀 찍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회복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안에서도 이 배달 경쟁, 일종의 이제 출혈 경쟁처럼 선두 싸움, 점유율 싸움이 벌어진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는군요. 네. 자, 저희 10미니 차이나에서 이제 매번 좀 새로운 중국 기업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신주예요. 네. 네, 중국 통신주. 차이나 땡땡땡 뭔가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네, 제가 맞습니다. 일부러 퀴즈식으로 냈는데 차이나 모바일 사실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건 사실 처음인데 일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리서치를 토대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좀 아셔야 될 것들이 중국 내 1위 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제가 많이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내에서 1위 통신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자 수만 하더라도 모바일 고객 기준으로 10억 명 정도가 현재 지금 있고 세계 최대 통신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자 수가 10억 명이요? 그렇죠. 대륙은 대륙이네요. 그쵸. 가입자 수 단위가 완전히 상상 이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럼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그럼 이 10억 명 정도가 이제 모바일 통신사를 가입하는데 그러면은 통신사는 우리 일반적으로 배당주라고만 생각을 하게 될 뿐인데 중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AI랑 같이 겹쳐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는 그런 소싱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AI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AI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이 AI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도 직접적으로 좀 개입하는 움직임이 좀 잡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구축을 하고 혹시 통신사도 예를 들어서 LLM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것도 내놓을 수 있나요? 대규모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나 모바일의 자회사가 따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통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AI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듣기보다는 좀 차트를 보면서 그 흐름이 얼마 정도 시장에 대한 반영도가 됐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 주가 방향이 아주 뭐 우상향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4월 달 이후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하방한 이후로부터 어떤 주식들이 어떤 섹터들이 가장 주가 회복세가 빠르고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이다라고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차이나 모바일이 이러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AI 컴퓨팅 관련된 지원들을 확보해가지고 AI 네트워크 관련돼서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다. 실적적인 부분들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7% 정도의 배당을 현재 지금 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차이나 모바일은 국영 기업이 이미 국영 기업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AI 관련돼서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도 한 7% 정도. 네. 그럼 이제 중국 내 상장사들 중에서 상당히 고배당을 네. 해주는 그런 또 메리트가 있는 차이나 모바일 소개 받았고요. 자, 그리고 텐미리 차이나에서 이전에 소개해 드렸고 무슨 짠 건 아니지만 네. 짰듯이 팜마트라는 네. 곳인데 네. 오늘도 신고가였어요? 네, 맞습니다. 팜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팜마트 같은 경우 오늘도 한 번 더 신고가를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만 들어서 지금 한 15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팜마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때 현재 지금 헬로키티보다 조금 더 많은 검색량이 나와가지고 라부부가 조금 더 성장세가 높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데이비드 베컴이 딸에게 라부부 인형을 선물하는 그러한 SNS를 토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다시 또 한 번 더 라부부에 대한 인기몰이들이 현재 지금 다시 한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해외 매출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480% 정도 실적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많이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기관 관련된 수급들도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30개 정도의 불과했던 그런 기관들에 대한 투자 자체가 현재 지금은 180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콩 내로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 자금 자체에서 팜마트도 일정 부분 포지션을 하는 그런 수급적인 수혜도 현재 지금 팜마트가 받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라부부에 대한 이러한 이제 시리즈 연매출 자체가 성장세가 기존의 30억에서 현재 지금 140억 위안으로 2027년도 매출 같은 경우에 4.6배 정도에 대한 전망 자체를 내놓으면서 현재 지금 팜마트에 대한 성장 자체가 되게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마트에 대한 주가를 보시게 된다면은 완전하게 좀 이제 우상향하는 그러한 차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추가적인 진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더 이제 거리를 좀 둘 수 있겠으나 현재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떨어지게 된다라면 조금 더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열된 주가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네. 새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다라는. 네. 계속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니까. 네. 물론 뭐 그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떴고 뭐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다 알겠는데 네.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도 분명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욕구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홍콩 자금으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더 큰 상황인지라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지더라도 장중 내에서 좀 회복하는 흐름세가 좀 잡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팜마트의 흐름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진입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기다리는 매매를 조금 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다리는 매매 얘기 들으셨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텐미리 차이나 오늘도 박준석 파트너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